수술 자체는 영구적입니다.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고 처진 안윤근을 교정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같은 동년배의 분들보다는 10년에서 15년은 젊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수술을 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죠. 안녕하세요. BS 미용 클리닉의 성형외과 전문의 정흥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안검이라는 뜻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안검의 안검은 눈꺼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상안검은 위쪽 눈꺼풀, 즉 윗눈꺼풀을 말합니다. 따라서 윗눈꺼풀에 행해지는 모든 성형수술을 사실상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상안검 주름 성형술은 상안검에 생기는 주름, 특히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처진 눈꺼풀이나 늘어진 안윤근 등을 교정해서 늘어진 피부를 교정함으로써 시야를 확보해주고, 또 특히 외측 눈꺼풀 같은 경우 처져서 눈꼬리 부위에 짓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짓무름 현상을 이 상안검 주름 성형술로 같이 해결을 하는, 노화로 인한 주름에 필요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이런 상안검 주름 성형술을 할 때 보통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저 그냥 쌍꺼풀 수술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드셔서 하시는 이 상안검 주름 성형술은 무조건 절개 라인으로 피부를 절개하는데, 그 절개 흉터를 가려주기 위해서 보통 쌍꺼풀을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상안검 주름 성형술이 되겠습니다만, 편하게 말씀하셔도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요.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안검 주름 성형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윗 눈꺼풀이 노화로 인해서 처져서 검은 눈동자를 가리게 되고, 이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좀 답답한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외측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꼬리에 짓무른 현상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상안검 주름 성형술을 제안해 드리지만, 사실 노화가 일어나면 눈만 늙는 건 아니죠. 얼굴 전체, 특히 눈썹과 이마 부위도 같이 노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실은 눈썹 거상술이나 이마 거상술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상안검 주름 성형술에 비해서 이마 쪽은 수술이 크고 회복 기간도 길면서 비용도 당연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대개는 상안검 주름 성형술이나 눈썹 및 거상술을 많이 하게 되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마취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취는 크게 국소 마취와 수면 무통 마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는 마취제를 직접 수술 부위, 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안검에다가 주사를 하죠. 이게 좀 아픕니다만, 이것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대개의 경우 국소 마취를 선호합니다. 특히 윗 눈꺼풀처럼 떴다 감았다 해야 되는 움직이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눈을 감는 주무시는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다 보면 눈을 뜰 때의 미세한 차이를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눈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권해드리고, 다만 주사 바늘에 민감하시거나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취 주사 할 때, 즉 국소 마취 주사를 할 때에만 잠시 재워드리는 부분적인 수면 무통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 시에는 깨워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함으로써 눈의 모양을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회복 기간인데요. 회복 기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이 지나면 실밥을 뺀 후 대개 큰 붓기의 50%에서 70%가 빠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혹은 직장생활에 약간 부은 채로 그렇게 티 안 나게 활동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멍이 좀 많이 들거나 많이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체질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대개의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약간 농담 섞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안검 수술을 하시고 나서 늙지 않으시면 이거는 영구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술 자체는 영구적입니다.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고 처진 안윤근을 교정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죠.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늙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같은 동년배의 분들보다는 10년에서 15년은 젊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수술을 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죠.
요즘에는 70세, 80세에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술하신 분도 75세나 80세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생이 길기 때문에 또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저는 항상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술 후 이틀까지는 앉아서 자라고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자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 이유는 심장 부위보다 수술 부위인 눈 부위나 다른 성형 부위가 높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체 붓기의 절반 이상을 덜 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웃거나 울지 말라고 합니다. 웃거나 울게 되면 안윤근에 힘이 들어가서 미세혈관이 확장되거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아이스팩을 꾸준히 눈에 대고 이틀 동안 제일 많이 붓기 때문에 그때 붓기를 가라앉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오늘 수술하면 내일 모레 아침이 가장 많이 붓습니다. 따라서 최소 이틀, 안전하게는 3일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역시 흉터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수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절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절제 자체를 많이 줄입니다. 즉 보존적 조직 절제를 진행하게 되고요. 따라서 수술 후 가라앉는 꺼진 흉터, 즉 함몰 반응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 수술 후에 흉터 관리를 통해 흉터가 덧나거나 진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죠. 특히 켈로이드이거나 비후성 반응 체질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에 예민한데요. 수술 후 3주부터 흉터가 도드라지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2, 3개월째가 더 흉이 가장 강해집니다. 이는 창상 치유 과정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치유 프로세스인데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일어납니다만 체질이 좋은 분들은 별로 심하지 않고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 체질이 있는 분들은 이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복 기간과 달리 흉터 관리는 사실상 2, 3주부터 2, 3개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흉터 관리, 전문적인 포스트옵 케어를 받으시면 사실상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하는 이유는 눈꺼풀이 노화가 되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 몸 전체가 노화가 되죠.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된다는 것은 크게 3가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늘어집니다. 물리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늘어지죠. 두 번째는 피부의 볼륨이 빠집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자체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피부가 늘어지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실 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술 같은 절개 리프팅 같은 수술이고요. 두 번째, 볼륨이 빠지는 노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자가지방 미세이식술이나 필러 주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부 자체가 노화가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레이저나 하이프, 초음파를 이용한 우세라나 슈링크 같은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기구들의 시술들이죠. 따라서 이 3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병합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시술들을 선택해서 보통은 권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안검 주름 성형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BS 미용 성형 클리닉의 성형외과 전문의 정홍수입니다. 감사합니다.